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MTUR까지 넣은 그 보드 위에다가 기존에 업로드된 요 부품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하는 과정을 할 건데, 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이제 또 셋업을 해줘야지 돼요. 자, 이게 컨스트레인트 우리 설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컨스트레인트 설정은 기준은 PCB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셋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어떻게 줘야 되지 할 때는 PCB 업체에서 핀과 핀, 아니 패턴과 패턴, 패턴과 패드, 패턴과 비야, 그 다음에 패드와 패드, 비야와 비와 요런 사이 간격을 얼만큼까지 할 수 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선에 하나씩 패드와 패드 사이에 선이 하나씩 지나간다고 하면 그림 잘못됐는데 보통은 이제 패턴은 10에서 12mm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이라고 요 간격 주는 거 있죠. 예. 그 스페이싱은 보통 8mm에서 8mm는 이제 보통 요 패드와 패드 사이에 두 핀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물론 패드 사이즈도 줄여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8mm에서 한 10mm 정도 스페이싱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헤드 사이즈는 지금은 이거는 65로 했잖아요. 비아 만약에 앞면에서 시작해서 뒷면으로 가고 싶다 할 때 비아를 이렇게 뚫게 되는데 이런 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40mm, 40 서클, 20 D 요 정도 주거든요. 보통 이제 40이면 1mm가 되고 20은 0.5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각각의 사이즈와 정해진 어디까지 작업할 수 있어 하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셋업에서 컨스트레인트 피지컬로 들어가줘도 되고 위에 보면 여기에 그 아이콘에 여기 CM이라고 되어져 있는 어디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쪽에 돼서 안 돼 있는데 이따 좀 이따 할게요. 그거를 선택해 주면 이런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에서 피지컬하고 스페이싱, 뭐 세임 스페이싱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피지컬 컨스트레인트 세트에서 올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라인 위트를 디폴트 값, 기본값 5mm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내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여기에 5mm로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5mm에서 12mm로 수정을 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10mm로 바꿔줄게요. 10mm.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패드와 패드가 65거든요. 65면은 100 중에 65를 빼게 되면 35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35에서 12를 빼게 되면 우리 12mm로 하게 되면 간격이 지금 10이면은 23 정도 남는데 양쪽에 우리가 10mm, 10mm 한다고 하면 뭐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사이 이게 패드 사이로 들어갈 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mm 정도로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필드에서 할 때는 이걸 10mm 정도로 하거든요. 그리고 VCC나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인의 4배에서 5배 정도까지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 선을 10mm로 한다 그러면 VCC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40mm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40mm로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악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하거나 크리티컬한 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0.5해서 20mm 정도로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해주게 될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셋업에 들어가면 셋업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그냥 컨스트레인트가 나와 있네요. 이 컨스트레인트에서 피지컬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전체 화면에서 여기 요 CM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셋업에 가면 여기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줘도 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리컬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피지컬에 들어가서 all layer를 선택해서 자, 여기 디폴트를 눌러주게 되면 그냥 여기 하나하나 뭐 이렇게 네크 뭐 사이즈마다 이렇게 다 바꿔주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냥 요거를 10으로 해줄게요. 10.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10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10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 같은 경우에도 네트 이제 올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다 10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플러스 오볼트하고 VCC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IC 중에 어떤 것이 플러스 오볼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쨌든 플러스 오볼트하고 같이 VCC하고는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플러스 오볼트를 누르게 되면 40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40, 그 다음에 VCC도 40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락이 있어요. 클락을 20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특별한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싱 컨스트레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턴과 패턴 사이 패턴과 패드 사이 패드와 패드 사이 패턴과 비어 사이 비어와 비어 사이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스페이싱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전체 스페이싱을 우리가 10으로 준다 그랬죠? 네, 여기다가 10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게 다 10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라인 2, 스루핀 2, 뭐 SM 핀 2 있잖아요. 그럼 SM 핀 2 같은 경우에는 핀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SM 핀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M 핀은 뭐 한 8로 해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패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좀 가까워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 처리하는 부분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meness spac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멀 패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자 그라운드가 이제 그라운드라고 치면은 이 그라운드를 나중에 이제 동박으로 다 덮어주게 될 건데 다 덮어주게 되면 얘가 공기구멍이 없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냉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서멀 패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은 그라운드 선인데도 같은 그라운드 선이지만 그냥 그라운드 선을 다 덮지 말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선을 줘. 들뜨지 않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카파를 깔 때 그리고 또 특히 그라운드하고 VCC 레이어를 할 때 특히 이제 그 방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스페이싱과 똑같이 sameness 스페이싱에도 자, all layer를 해가지고 여기서 10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스페이싱에서 여기 네트의 all layer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 플러스 오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퍼짐력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동박을 깔 때 한 20mm 떨어져서 해줘.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자, 닫으면 이제 셋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부품 배치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부품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플레이스 컴포넌트 매뉴얼리에 가서 이렇게 요거를 하나하나 가져다가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회로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배치를 할 때는 회로도에 있는 대로 배치를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회로도와 연관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퀵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맨 처음에 부품 배치하는 거는
자, 이거죠. 플레이스에서 우리 아까 했던 듯이 컴포넌트 플레이스 이렇게 먼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하나씩.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져다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회로도를 이렇게 띄워놓고, 자, 이렇게 회로도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자, 회로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로도 상태에서 부품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플레이스 컴포넌트 매뉴얼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여기다가 띄워놓고, 그 다음에 부품을 하나씩 이렇게 부품, 이게 뭐 U2다. 그럼 U2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U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부품을 배치를 하는데, 자, 배치하기 전에, 자, 여기에, 그리드가 있죠. 배치할 때는 그리드 몇으로 하라 그랬어요? 100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all H 부분에 100, 100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U2, 그 다음에 U1, 이렇게 가져다가 U1, 이렇게 배치해주고, 스위치 1, 스위치 1이 여기 가깝지만 이제 여기 배치하는 요게 존이 좀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U3, U3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7 세그먼트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스에 가면 퀵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퀵 플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부품별로 할 수도 있어요. 찾아서. 하지만 여기 이제 플레이스 얼 컴포넌트 하면 모든 부품을 그렇게 할게 어디에다가 탑이나 라이트에 해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탑에 여기 탑은 좀 자리가 없으니까 우측 라이트에다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스 하면 자 이렇게 남은 부품들이 이쪽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정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 후에 부품이 뭐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 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서 무브를 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부품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부품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안 될 때는 여기로 가면 돼요. 자, find에 가면 여기에 부품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떠 있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all off를 해주고 심볼만 선택하게 되면 부품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맞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배치를 하면서 좀, 이거는 이쪽이 가까운 게 좋은데, 이쪽이 가까운 게 좋은데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요렇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주고요. 옆에 연결되는 것들은 옆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려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부품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선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블랭크 레츠라고 이 그 연결선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빨간색을 누르면 안 보이고 초록색을 보면 이렇게 선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선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양이 왜냐하면 이거는 좀 구분을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조그들을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겹쳐 있으면 어느 선들이 어느 선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그들 해놓은 건데 아까 디자인 여기 파라미터즈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여기가 요거를 스트레이트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렇게 쭉 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조그드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선된 거는 아니에요 아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나 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에딧을 이용하면 되고, 자, 컬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set 컬러나 컬러 192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어플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탑하고 바텀 여기 셋업에서는 탑하고 바텀 부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부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키지 인하고 패키지 아웃을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 지오메트리에서는 아웃라인과 디멘전을 보여주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디자인 아웃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아웃라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아웃라인만 해도 되는데 디자인 아웃라인, 디멘전, 아웃라인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패키지 지오메트리에서는 부품에 지금 우리는 부품의 다 윗면에만 앞면에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윗면을 탑으로 탑이라고 한다면 밑면은 바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품으로 봤을 때 이제 컴포넌트 면이라고 해요. 부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뒷면에는 주로 이제 솔더링을 한다 그래서 솔더 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부품면, 동방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패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면을 비긴 레이어라고 했고요. 비긴 레이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뒷면을 엔드 레이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앞면 뒷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서 많이 탑이라 그러면 바텀이고 컴포넌트라 그러면 솔드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탑, 뭐 이게 어셈블리 탑도 이제 어셈블리 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그림 같은 거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븐 세그먼트라 그러면 그 세븐 세그먼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넣게 되는데 그냥 실크 스크린 탑만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지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에서 자 여기 REFDES라고 되어 있는 요거 선택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부품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으면 자 배선을 들어가게 돼요. 동영상에서 우리 배치할 때의 주의점과 배선할 때의 주의점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배치할 때는 그리드가 100이다. 배선할 때는 그리드가 한 선일 때는 25, 두 선일 때는 20으로 한다.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수동으로 이제 배선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것들은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되고요. 요 선에 의해서. 아니면 회로도를 보고서 작업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100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어긋나 있더라도 이렇게 100그리드에 맞춰서 핀이 지나갈 수 있으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다 그러면 선이 일직선으로 지나가다가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품들이 각각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패드는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100그리드에다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visibility, find, option이요.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는 왼쪽에다가 모아놨는데 지금 작업을 할 때 레이어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visibility에는 뭘 보이게 할 것인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돼요. 뭐 각각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만약에 배선된 엣지라든지 그러면은 여기에 C라인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을 이렇게 해서 배선까지 다 했어. 그러면 자, 배선하는 방법은 이렇죠. 자, 이 상태에서 배선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부품 이름하고 이 부품 외곽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자 부품 여기에서 부품 외곽 지오메트리에서 부품 외곽은 꺼주고요. 보드는 해주고 패키지 지오메트리에서 부품 외곽은 꺼져도 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요거는 꺼줘도 돼요. 자, 이렇게 오케이 해주고, 요게 온전하게 이제 지금 배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선할 때 또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붉은 선, 두꺼운 선, 뭐예요? 그라운드 VCC죠? 그라운드 VCC 위주 제일 먼저 배선을 해야 돼요. 근데 선 자체를 바꾸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네트에 가서 패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의 기호인데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는 이렇게 마젠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VC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홍색으로 스칼렛인가요? 이렇게 주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오케이. 어플라이 눌러주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부터 배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자, 배선을 해줄 때 어떻게 그리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디자인 워크플로우에서 그리드를 선택한 후에 어디? 엣지 부분이죠. 엣지 부분에 25, 자, 25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지금 그리드가 25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라우트, 커넥트 들어가서 자, 지금 나는 앞면은 노란색이고 뒷면은 파란색인데 자, 우리 배선을 할 때 정해야 돼요. 내가 앞면을 가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뒷면을 가로로 할 건지. 그래서 가로는 앞면에다 다, 그 다음에 세로는 다 뒷면에다 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놔야 서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배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면은 뒷면을 가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앞면이 나와 있잖아요. 자, 앞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이렇게 탑이라고 나와요. 요 아래 부분에 탑이 나오고 이거는 플러스 5V야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뒷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에 수압은 뭐야? 교환해준다 이거죠. 수압 레이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자, 수압 레이어 지금은 탑하고 바텀밖에 없기 때문에 탑하고 바텀 하지만 만약에 이너 레이어에 뭐 그라운드 VCC까지 하게 되면 얘가 차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해줘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배선해 주면 되죠.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막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10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에러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TR 같은 경우에는 이 TO90이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좀 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로에 색깔 있는 부분에 요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선택해서 여기서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에 요게 있네요. 요거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많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까지도 해줘도 되긴 되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이 색깔 있는 걸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로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선택해서 세로의 앞면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서 여기 자, 여기서 그냥 스왑 레이어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배선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간단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하고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싶으면 여기에 라우트 부분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럼 슬라이드를 통해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배선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리드가 잘 안 먹히나 보네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냥 어, 설정 안에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라우트 여기 커스텀 스무트를 누르게 되면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부품 이거를 해주게 돼요. 모양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이제 다 빼놓지 않고서 배선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면은 세로로 하고 뒷면은 가로로 하기로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를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요거만 앞면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개를 뒷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앞뒷면이 그냥 가도 괜찮은 자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선까지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선된 이 뭐 판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동판을 또 깔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삭제할 경우에는 메뉴바에서 Edit, Delete를 이용을 하거나 아이콘을 선택한 후에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더블 클릭한다고 그랬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Find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면 돼요. 패턴이면은 우리 C라인 선택하면 되고 만약에 카파야 그러면은 여기 Shape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찍기가 쉽지 않고 겹쳐 있기 때문에 딜리트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Find에서 이 all off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ON을 시켜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슬라이드 명령이나 커스텀 스무트를 이용해서 선들이 제대로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버텍스라든지 정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D 사용할 때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텐데 펜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자, SMD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패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앞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면이라든지 그라운드 VCC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을 내서 구멍을 하나 내는 게 있어요. 연결해도록. 요걸 우리가 이제 펜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SMD나 멀티레이어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익스포트라고 해갖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우리가 익스포트는 뭐예요? 수출하든지 아니면 뭐 내보내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열을 놓고 싶다 그러면 또 배선하는 중에 여기 앞면에서 이제 하다가 뒷면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자, 이렇게 앞면으로 가다가 뒷면으로 가고 싶어. 그럼 한번 누르고서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Add BR을 하게 되면 뒷면으로 가는 거예요. 또 누르고 다시 앞면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Add BR을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BR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선 도중에 레이어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비어 삽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Add BR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RC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배선을 다 하고 해도 되고요. 카파까지 하고 해도 되는데 체크에 가면 디자인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디자인 스테이터스를 누르게 되면 배선되지 않은 배치되지 않은 부품이 16개 중에 0이라고 하니까 다 배치된 거죠. 다 이제 0%가 돼야 돼요. 넥트가 24개인데 24개 다 배선됐죠. 그 다음에 모든 커넥션이 53개인데 53개 다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0%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쉐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카파를 깔았을 텐데 카파를 깔았을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빨간색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핀 자체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로 줬기 때문에 스페이싱을 15로 줬기 때문에 자, 요 부분만 5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체크에 가면 DRC가 있어요. 그래서 YVDRC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는 거니까 그냥 표시하지 마 하고서 YVDRC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파까지 깔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자동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기 데모 버전에서는 사용에도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은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낫고 동판 배치가 있어요. 동판 배치는 우리가 흔히 카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여기 배선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그라운드라는 네트와 연결해 가지고 동박으로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탑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쉐입 렉탱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rectangular나 아니면 뭐 폴리곤을 이용해서 꼭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왜 카파를 깔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카파를 그라운드로 깔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앞면과 뒷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거를 뭐 구분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앞면과 뒷면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뒷면만 그냥 그라운드로 깔도록 하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쉐입에 가게 되면 렉탱귤러가 있어요. 폴리곤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내가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거고 렉탱귤러로 하게 되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그냥 깔게 되는 건데 자, 옵션에서 어디다 깔 건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텀에다가 깔고요. 뒷면에다 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더미넷에 보면 요 옆에 이거 다운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줘야지 돼요. 그라운드를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챔퍼를 해주고 싶어, 트림을 해주고 싶어 이런 거는 또 여기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사각형이지만 내가 챔퍼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라운드에 선택이 된 부분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마우스 놓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드래그를 자,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자, 이렇게 그라운드 자, 요 부분은 이제 다 이렇게 그라운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라운드지만 다 덮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same net에서 여기서 보면은 스페이싱이 있고 same net 스페이싱이 있었잖아요. 자, 똑같은 그라운드라고 해도 다 여기에 뒤집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기구멍을 만들어 줄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더멀 패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same net 스페이싱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앞면에다가는 여기를 이렇게 뭐 분리해서 해주고 싶어. 그럼 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름은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차라리 연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자, 없애기 위해서 여기 쉐입에 가게 되면 delete unconnected 카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 서로 안 된 거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라. 그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물론 하나하나씩 지워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요 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요거의 경계선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럴 때는 컬러에 가가지고 여기에 여기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의 뒷면을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없어진 부분에 외곽까지도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카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파 처리, 동방면 처리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어요.